안녕하세요. 어, 부동산 관계 법규 이번 주에는 주택의 공급, 주택법에서 주택의 공급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제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및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에 대해서 보면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것이 어떤 게 있나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일 이후 그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 행위가 이제 세 가지 행위죠. 기역, 니은, 디귿이죠. 기역은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 두 번째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세 번째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 지금 세 가지를 봤고요. 2번, 그 위 1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어떤 날이냐?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위 일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명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기 등기를 하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이런 공공기관일 때는 사업 주체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4번,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위 사에 따른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했을 때 그 효력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체 경영부실이나 입주 예정자가 대지를 양수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6번 사업주체 채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위 1과 3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할 수 있습니다. 7번 위 6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해당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 계약 조항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8번 위 6에 따른 신탁 등기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했을 때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건 뭡니까? 공급에 관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질서 교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죠. 공급질서 교란에 대한 건데 4가지가 있죠. 기억,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니은, 입주자 저축증서, 디귿, 주택 상환사채, 리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이 4가지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투기 세력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정해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투자자와 투기꾼은 분명히 다른데 이번 정부에서는 투자자도 투기꾼, 투기꾼도 투기꾼이죠. 애매모호한 한 글자 차이긴 한데 분명히 그 선은 있고요. 투자와 투기꾼은 찾을 수는 있죠. 분명히. 맥락이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전부 그런 취급이 됐죠. 투기꾼.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위 1을 위반하여 일이 뭐냐면 이 법에 따라서 주택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증서 또는 지위를 가지고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얘기했었죠.
일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니은 위 일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사업주체가 위 이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지금 말한 3번의 내용의 경우 사업주체가 중요하죠.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가 없어서 주택가격 수령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찰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번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는데 주택 복리시설을 포함하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되게 중요하죠. 주택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위 1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을 합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3 이상의 동의. 3번 위 2번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4번 위 1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미만? 5% 미만이어야 합니다. 5번 위 1에 따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6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위 1번에 따른 매도 청구로 인해서 어떻게 발생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한다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 구상권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구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4번 전매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지금 뭐 서울과 경기도 인근을 투기과열지구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뭐 웬만한 도시들을 전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로 지금 많이 지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가열지구 지정 및 해제 OX 문제 19의 기출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게 제19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투기가열지구로 최소한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투기가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 그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을 때 투기가열지구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에서는 투기가열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저히 높은 지역일 때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1에 따라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1이라는 게 아까 동그라미 1번이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 줘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투기가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투기가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고요. 이런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가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투기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가열지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게 19의 기출문제였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 5번이죠. 5번 4번이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에서 위 2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4번에서 그 투기가열지구에 해제가 됐을 때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해제를 알려야 된다. 5번 위 동그라미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특이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18회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이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요. 검토 의견을 회신해서 시도지사가 특이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특이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에 따라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이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것 또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7번 특이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이가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위에 지금 얘기했던 동그라미 7에 따라서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특이가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됩니다. 9번째 동그라미 9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동그라미 8번에 따른 8번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 8번이 되겠죠. 그게 8번에 따른 심의 결과 특이가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특이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고하여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배우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특이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특이가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배워봤는데 여기 동그라미 8번에 따라 특이가열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가로 1번의 7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이가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특이가열지구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2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 1번은 특이가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들을 봤고요. 2번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디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범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역을 보도록 하면은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을 보면 최소한의 범위가 어딘가 기역,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최소한의 범위가 이 기역이고요. 니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의 수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니은은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제 최소한의 범위다라고 우리가 기역 니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정해 볼 수가 있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1에 따라 1번이죠. 조금 전에 지금 최소한의 범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1번에 기역 니은까지 배웠는데 그 1번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업무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요. 니은,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 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디귿, 그 밖의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동그라미 1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4번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요. 그 조정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고하게 하여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거는 22회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2회 기출 문제가 되겠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위 5번에 따라, 동그라미 5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동그라미 3 및 동그라미 4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봅니다. 7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2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출 문제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나올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이 자격시험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7번까지 했는데 8번, 동그라미 8번은 위 동그라미 7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지정 기준이 있는데 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있습니다. 위축지역. 그러니까 과열지역은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보통 이렇게 기준을 삼고요.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이렇게 과열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위축지역은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니은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디귿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을 하는데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겨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기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등이 있고요. 다만 그 위 가로 2에 동그라미 1, 니은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디귿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에서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리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다만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위 1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여러분들과 내용을 봤는데요. 그 기역에서 니을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 1, 동그라미 1이죠. 이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1의 디귿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위 그 동그라미 1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동그라미 2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 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금액을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 주체가 위 동그라미 1에 디귿 및 리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위 사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고요. 부기등기는 최초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는 위 1, 동그라미 1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된다. 그 5번에서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는 위 동그라미 1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동그라미 2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4를 준용한다. 2번과 4번은 조금 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이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4를 준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1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아까 위1이라는 게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어떤 입주자 선정된 권리, 자격, 지위를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어떤 거?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들이 되겠죠. 주택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주택 전매 행위 제한 등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주택법, 주택의 공급, 투기가용지구로 지정한 거,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고요. 저번 주까지 중간고사 치르느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계속 쉼없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학기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